너 자식을 알라. 안녕하세요. 에듀소스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죠. 남아교육 전문가 최민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정말 많이들 뵙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정말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실 건가요?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에듀소스 TV를 보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들 키우는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소스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만 열의에 불타고 전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내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특화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노하우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들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영상인데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저도 딸만 키우는 부모로서 그럼 저는 어떻게 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안에 계셔야 돼요. 안에 있어도 되죠? 네, 이제 이 영상을 보다가 좀 나는 딸만 키워가지고 좀 접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또 이제 집에 그 큰아드님, 아버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어머님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폭이 있다 보니까 종종 아빠도 가끔 아들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 코너를 좀 보시면 그러면 이분이 이제 잘못 또 애정이 식은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을 잘 몰랐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도 있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들도 해당되고 아빠도 해당되고 그리고 심지어 딸도 살짝만 좀 바꿔 생각하면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이 무조건 남자애들이 통용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인간에게 통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아이들 중에서도 남성의 뇌를 갖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6에서 17% 정도 비율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내가 하는 방식으로 좀 안 먹힌다 그러면 어쩌면 생각하시고 어쩌면 생각해 보시고 이 방식이 먹힐 수도 있겠다 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그동안 수많은 아들 또 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셨을 텐데 엄마들이 그 아들의 어떤 점을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던가요? 정말 많죠.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가끔씩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올해는 제가 2022년도 초에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1,450분에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점입니까? 물어봤을 때 1번이 한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어먹는다. 압도적인 1위가 한 번 말해서 말을 안 들어먹는다. 아빠들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건 딸들도 결국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한 5번은 최소 말해야 이제. 특히 아들이 조금 더 심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딸을 키우다가 이제 우리 딸은 말을 진짜 안 들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둘째를 아들을 낳았을 때 비교군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조금 있어서 우리 딸이 정말 훌륭했구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말을 안 듣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접근하면 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의 어머님들도 아들 둘 이렇게 있으신 어머님들은 내가 목소리가 원래 안 이랬어요, 선생님. 원래 제가 목소리가 참 예뻤는데 아들 둘 키우면 이렇게 다 갈라집니다 하시는데 아들들은 왜 한두 번 말해서는 말을 안 듣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상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실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언어 영역 데시벨이 안 들립니다. 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에듀소스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교육 방송이나 교육 다큐에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그 한 10년 전에 방영했던 그 EBS 아이의 사생활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유명했죠. 근데 거기서도 실험해봤어요. 남자애들 10몇 명과 여자애들 10몇 명을 딱 동시에 같은 비교군에 두고서는 양쪽 귀에다가 이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축구, 한쪽에서는 책상. 이거를 동시에 들려주면 축구책상 뭐 이렇게 들리겠죠. 근데 너무 재밌게도 여자아이들은 대부분이 다 맞췄어요. 오. 두 가지 소리를 다 들었고 너무 재밌게도 남자아이들은 물어보면 대부분이 축구. 모르는데요. 어. 안 들리는데요. 오. 이걸 들리는 아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남성들이 시각 피질이 조금 더 발달하고 청각 피질, 듣는 영역이 조금 더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더 보이스에 민감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연장을 보면은 남자애들이 실제로 언어 영역에 대한 사람의 소리를 잘 못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보면 조금 화가 덜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나을 때 아들한테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들을 대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목소리 커진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좀 움직이지 않고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면 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한 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민준아 최민준 하면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더 중요한 거는 아들이 시선이 좀 다른 데로 가 있지는 않은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들이 만약에 다른 거에 조금 집중하고 있다. 자, 그러면 더더욱 안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좀 이럴 때는 제가 어머니께 설명드리는 방식은 얘네들을 그냥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초인종이 고장난 집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가 불러도 실제로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좀 가까이 가자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약간의 스킨십을 하고 그 눈을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게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소리 지를 일이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좀 우아하게 아들을 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발을 쓰셔야 돼요. 내가 발을 안 쓰면 목소리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크게 지르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가까이 다가가는 게 훨씬 이롭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네. 또 뭔가 집중을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가서 이렇게 쓰다듬, 거기다 대고 딴 데 쳐다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엄마가 가서 이렇게, 네. 뭐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게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멀리서 민준아, 민준아 얘기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제 좀 가까이 가도 되나요? 그럼요.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멀리 가도 되고, 마음대로 그렇죠. 마음껏 쓰세요. 그렇죠. 네. 가까이 가서 네. 이렇게 살짝 무릎 낮추고 이렇게. 네. 민준아 네. 멈춰야 돼.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네.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는 확률이 괜찮네. 상당히 많이 올라요. 확실히 달라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부담스럽죠. 그래도 이게 집중하게 돼요. 죄송해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진짜 좋은 팁이에요. 네, 그래서 음. 가까이 가서 그리고 무릎 낮추고 아. 살짝 스킨십하면서 눈 보고 얘기하는 훈련을 부모 훈련할 때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좋아지세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네. 남자들은, 예?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 이렇게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귓속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좋아해요. 네. 오케이, 네. 뭐 이렇게 네. 했다. 그죠? 축구할 때도. 네. 우리 축구할래. 뭐 이런 얘기보다 공 빵빵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케이? 그럼 거기서 막 이렇게 금방 알아듣는데 소리로 얘기하는 거에는 좀 익숙치 않거나 혹은 약간 거부감이 있거나. 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실제로 TV 소리 같은 것도 잘 보면 음. 이 아버님들이 조금 더 소리가 안 들리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다고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어요. 네. 그때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알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게 사람이 안 들릴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 아이가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화가 나요.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거 진짜 안 들리는구나.
제가 그럴 수 있구나.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게 이 내용의 조금 더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는 게 저 학교 있을 때 정말 애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한 1, 2m 거리에서 정말 큰 소리로 누구야 책 펴자 하는데 네. 정말 아무것도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느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아이들은 어딘가 이렇게 정말 몰두하면 네.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 들리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들리는 이유를 하나로 설명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려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멀티 능력이 좀 부재라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이것도 뇌과학자들의 의견을 좀 파보면 뭐라고 있어요? 좌뇌와 우뇌를 잇는 가운데 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뇌량 다발이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뇌량은 이제 과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복 8차선 도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듣고 언어 정보 처리를 할 때도 뇌가 전체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남자애들 뇌량은 흔히 이제 갓길 같다. 예. 네. 이게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하나가 주차가 되면 그 다음 게 정보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머니께 좀 드리고 나면 조금 이해가 더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간단하네요. 그냥 가서 등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 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감각을 느끼게 하고 약간 소름 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렇죠. 대고 그냥 계속 소리 지르다 보면 엄마 목만 가는 거죠. 네, 그죠?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아들이 둘이에요. 그 어머니 목이 점점 커지시다가 결국 노래교실 회장님이 되셨어요. 네? 좋게 풀리셨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 송촌동 네? 선비마을 노래교실 회장을 6년간 역임하셨어요. 아, 오늘도 다들 빵빵 터지고 있으실 것 아니 뭐 같은데. 아니, 빵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공감해서 그동안에 그 잘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들이 우리 소장님의 네. 설명으로 네.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불필요하게 화낸다고 느낄 그렇죠. 수 있어요. 서로 오해하는. 네. 아니 왜 그냥 말하면 되지 왜 화를 내? 이 생각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어머님들은 야, 네가 한두 번 말해서 듣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아이들은 그래서 아들들 훈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귀도 잘 안 들리고 몇 번 말해서 안 듣고 네, 또- 눈도 안 보여요. 네. 실제로 색약은 대부분 남자인 거 아세요? 아,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실제 통계학적 색약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컬러 감각이 그냥 남성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게 그냥 썰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통계를 보면 남성이 눈이 이제 무채색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가끔씩 미술 시켜보면은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아이랑 심리랑 막 연결을 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애들 미술 해봐 그러면 다 섞어서 막 똥색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 검은색을 좋아하면 우울감과 순종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정서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그냥 검은색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한다는 것을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아시면 괜한 걱정 안 네, 하실 필요 없다. 괜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뭔가 여자애들은 선생님 목소리만 조금 바뀌어도 네. 선생님 화났나 보다. 아니죠. 알고 네. 뭐 엄마가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면 딱 알고 하는데 네. 남자애들은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조금 달라서 그런지. 맞아요. 네.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여자애들 그림과 남자애들 그림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면 되게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자애들 그림은 대부분 사람이 등장해요. 네, 여성이 등장하고 머리도 질끈 예쁘게 묶고 있고 웃고 있고 드레스 입고 있고 의복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남자아이들 그림은 대부분 사람보다는 사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굳이 이제 사람을 좀 그려봐라고 얘기하면 졸라맨에 많아요. 맞아요. 뭐 칼 들고 있고. 네, 막 졸라맨이 막 싸우고 있고 칼 들고 있고 계속 막 무찌르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거 볼 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평소에 많이 본 걸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그림만 받아 할 수 있죠. 평소에 상대방의 얼굴을 관찰을 잘하고 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표정을 통해서 감지하는 능력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얼굴과 표정을 보는 횟수보다는 자기 장난감을 보는 횟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그들이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부르는 거에 대한 어떤 오해가 이제 풀렸고요. 네. 부르면 대답 잘 안 하는 거. 이제는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뭔가를 좀 가르쳐야 될 때, 네. 이제 훈육할 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훈육하는 게 아들맘 분들이 네. 잘 해내낼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제 훈육을 할 때 음. 제가 실제로 한번 SBS 다큐에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다큐가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이제 주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쩌다가 아이를 가르치는 훈육이 학대가 되었을까? 라는 주제 되게 무겁죠. 근데 이제 그 다큐에 출연하셨던 부모님들이 이제 다 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봤는데 너무 그냥 괜찮은 분들이신 거예요. 그날 SBS에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걸 제가 또 유심히 봤죠. 근데 힌트를 좀 찾으려고. 근데 너무 잘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 나오는데 네. 영상을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전달력이 없어요. 전달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이 가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훈육을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무기력증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훈육을 하다가 막 화가 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내가 이 아이한테 화를 참지 못하기 직전에 전조 증상이 좀 뭐가 나타나냐면 우울감, 무기력증, 말은 하고 있는데 안 통할 것 같은 느낌. 이거를 좀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가장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느낀 걸 토대로 어머님들께 이제 이거를 같이 해보자 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았던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하기.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훈육을 하다 보면 가끔씩 내 훈육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거에 딱 그것만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경향이 모두에게 발견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켰어요. 그럼 민준아, 핸드폰 키는 건 엄마랑 오늘은 몇 시까지 약속했으니까 넣어놔야 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되고 이제 허구한 날, 너는 허구한 날 핸드폰 켜? 너 사람이야? 너 왜 이래? 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핸드폰 킨 거는 그래 약속 어겨서 미안한데 근데 내가 이겼다고 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부딪히고 대립하는 양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양상을 좀 줄여나가는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네, 엄마랑 엄마는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아이가 좀 얘기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님이 계속 다그쳐요. 너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네 마음이 뭐냐고. 엄마가 너무 답답하다고 라는 형식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들들은 계속 방어기제가 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도망가고 거리가 멀어지고 좀 이런 양상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코칭을 해드렸던 가장 좀 주요했던 방향은 일단 인식을 좀 바꾸자. 이제 이럴 때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나는 쟤를 항상 좀 통제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경향이 있었어요. 내가 쟤를 통제하는 게 육아를 잘하는 거야 라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께 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어머니 그 아이가 어렸을 땐 그게 맞습니다. 6세, 7세 그때는 맞아요. 가르칠 수 있는 걸 바르게 조절해주고 통제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이에 맞게끔 조금 바뀌어줘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좀 훈육이나 이 범위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이제 다 커서 내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아들과 너는 아직 어려서 엄마의 통제를 받아야 돼 라고 믿고 있는 엄마의 격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어머니 저거 약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커서 말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마 나 이제 내가 좀 더 결정해 볼게.
이 정도는 내가 좀 해볼게라는 의미일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을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말을 안 하는 아들을 그냥 놔두면 되네요. 그 아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들과 대화하는 좀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은 어머님들이 제가 아까 눈을 보고 좀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방식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시키고 지시할 때는 유효합니다. 근데 아예 속마음을 이끌어내고 얘기하기 좀 듣는 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노하우가 좀 필요한데요. 성인 남성으로 좀 비유해서 보면 이제 제 경험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머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자리를 잠깐 비우죠. 어머님들은 되게 금방 친해지세요. 그냥 뭐 다른 매개체가 없어요. 그냥 눈만 마주치고 그냥 몇 개월이에요? 이러면 대화가 막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도 막 이러면서 이게 돼요. 그리고 뭐 가방만 봐도 대화가 돼요. 근데 아버님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들이 대화가 없는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들 대화가 많은 곳은 멍석을 깔아놓은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이제 대기실 뒤편에 담배 피는 공간, 혹은 아니면 이제 술자리에서는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남자아이들과 대화했던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냥 눈을 보고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건 좀 애들에게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는 뭔가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남자들은 뭔가 해야 돼요. 당구를 치든 술을 먹던 어떤 행동이 있어야지 그냥 커피숍에서 너랑 2시간 동안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 별로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라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되게 잘 맞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닫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어머님, 얘가 입을 닫았다고 하지만 친구들에게도 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여는 공략법은 뭐냐면 얘가 좋아하는 걸 인지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생 남자 입을 닫았다. 그러면 걔가 좋아하는 게임도 파악하고 그 게임도 같이 해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관계가 깨져요. 계속 그 아이랑 같이 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나랑 같은 그룹인데? 라고 느낌이 오면 막 털어놔요. 저한테만. 근데 사실 저는 뭐 여자친구를 몇 명 사귀어봤고요. 지금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막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 노하우를 어머니께 좀 전달해 드리자면 이걸 좀 쉽게 설명드려서 마주보고 대화법 조금 하지 마시고 나란히 대화법 하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어머님들은 누구를 눈을 보고 이렇게 하고 언니 하면서 하는 게 좀 편하다라면 아들들은 눈 보기보다는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차라리 할 게 없으면 산책을 하세요. 아니면 정할 게 없다 그러면 마주 보지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앞을 보고 레고를 한다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를 함께 하면서 충분한 공감대를 쌓고 얘기를 해보시면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네. 입을 닫은 아들과의 대화법. 정말 주변의 부모님들 많이 네. 고민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같이 입을 닫고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는 건 어때요? 그거 그거 의미 있죠? 의미 있죠. 이거 제가 어디서 이거 본 아시잖아요. 거예요? 느낌이. 정말요? 이렇게 네.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이거 봐요. 이런 뭐가 오잖아요. 우리 내가- 엄마 뭐 하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너에 대해서 관심 있어 이것보다 너가 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나는 관심이 있어 라는 그 느낌이 아들들에게 조금 더 잘 먹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네. 아들 때문에 정말 속이 터질 것 같고 힘들어하시는 엄마들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전 학교에 있을 때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사실 조금 마음이 편한 건 있었어요. 혼내면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근데 맞아요. 문제는 이렇게 다 같이 전체를 이렇게 훈육할 때도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심각함을 느끼고 네. 이렇게 선생님 눈치 보고 이렇게 있는데 남자애들은 막 그냥 장난치고 있고 또 훈육해도 그걸 또 장난으로 막 받아치는 애들도 있어요. 막 웃으면서 그 분위기를 못 느끼고. 맞아요. 네, 아들들이 그럴 때 어머니들 되게 열받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더 화가 나서 안 내도 될 화를 더 내게 되고 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연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2154분에게 설문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뭐가 제일 힘드냐? 너 남자애 때문에 진짜 힘들긴 힘듭니까? 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 90%가 남학생 때문에 학급 운영이 안 된 경험이 있다라고 90%가 표기해 주셨고요. 거기 막 베스트 10위가 나왔는데 거기서 1, 2위를 다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심한 장난. 그렇죠. 네, 너무 웃고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뭐라고 좀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이를 이제 훈육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아이를 단호하게 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수용하고 받아줘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아이가 만약에 내가 민준아,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막 실실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요. 이때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걔가 웃는 이유를 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지금 뭐라고 해석하냐면 감정 처리의 미숙함이라고 좀 더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일단은 화가 좀 들려요. 일단 첫 번째 과제는 내가 휘말리지 말아야 돼. 저게 지금 나랑 승부를 보내? 그럼 최민준 너 웃어?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훈육법이고 이걸 쌓아갈 때마다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아이들의 장난은 점점 악의적으로 변하게 되고 대립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첫 번째, 절대 대립하지 않고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저 아이의 행동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저 행동이 내가 훈육하는데 막 실실 웃어요. 막 분위기 파악 못하고 히 웃으면 저거 갖고 내 말 안 듣네. 일부러 저러네. 그게 아니고 아이고 지금 민망하구나. 조금 이런 감정 처리에 익숙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고 그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가 이때 단호하게 할까? 아니면 수용할까? 오늘은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오늘 그냥 세게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훈육을 할 때는 저는 약간 파도 타기 하듯이 하라고 좀 설명을 드려요. 서핑 하듯이 밀물이 올 때는 받아주고 하지만 안 된다면 정확하게 이거 두 가지 되게 잘해야 돼. 예를 들면 안 된다는 걸 뭘 가르쳐요. 민준아, 이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얘기했는데 애가 장난을 쳐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막 저는요 저게 욕구야 막 이렇게 웃으면서 장난쳐요. 그때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민망하고 감정 처리가 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저는 웃어줘요. 그래. 이게 너무 웃기구나 민준아. 선생님 너무 웃겨. 그런데 선생님 봐. 요거 그래도 안 돼. 선생님 근데요 제가요 그렇지 아이고 민준이 너무 속상해 아이고 알아 선생님도 봐야지 모르지 않아 근데 안 돼. 이 두 가지 자세를 계속 견지하는 게 중요해. 이래야지 불필요한 감정을 주지 않으면서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훈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훈육을 하면서 자꾸 불필요한 감정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돼 얘기할 때 민준아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이거 선생님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화를 내지?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대립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불필요한 감정을 빼고 가르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 수용과 단호함을 반복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교실에서 어떤 아이가 너무 떠들고 장난친다 그러면 그때는 너 이렇게 하는 순간 아이들은 점점 자기 말에 영향력이 있다고 느껴요. 특히 이제 교실에서 하는 행동은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있냐면 남자애들 소셜에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애들 소셜에서는 선생님 말에 반항하는 게 멋있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남자애들 소셜은 정말 특이해요. 선생님을 더 웃기고 흐름을 끊고 반항하면 할수록 뭔가 모험적이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척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구자.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다 생각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던 아이들도 이제 교실에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 퇴치하는,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도 휘말리지 않아야 돼. 휘말리면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럴수록 저 아이는 소셜에서 영웅이 되고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때는 파도 타기 하듯이 수용해주고 아이가 중간에 웃기면 같이 웃고 난 너무 재밌는데 조금 이따가 1시간 줄게 민준아 조금 기다려 요거 마무리하고 우리 민준이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게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너 일어나서 네 얘기해봐. 이게 아니고 충분히 진정성 있게 네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재미있는 것도 맞고 이것도 해주게 수용해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 느낌. 요거 두 가지 있잖아요. 요거를 해줘야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조금씩 교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요 방식을 네, 요게 해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약속 지켜주기. 민준아, 애들아 우리 민준이한테 시간 좀 주기로 했지. 자, 수업 시간 3분 남았으니까 민준아 한번 얘기해봐. 어떤 얘기하고 싶었어? 하고 들어주고 소통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표현 방법, 내가 상대에게 바르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도 보냐면 내가 막 누군가한테 영향력은 표기하고 싶은데 난 좀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많이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사람 좋아하는 남자애들 자꾸 옷깃을 잡고 매달리고 치대고 이것 때문에 어머니도 그러면 애들이 싫어한다고 라는 얘기를 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고도 너가 충분히 누군가한테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어. 이 본질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안하면 제가 내 말에 듣고서는 따라와주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험에 대한 욕구는 인정하되 방식을 자꾸 수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아이가 어떤 욕구 때문에 저 행동을 하지? 욕구는 인정. 하지만 저 행동을 이렇게 가면 잘못된 습관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행동을 조금씩 길을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대립하지 않고 저 아이를 공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야,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사실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은 네. 수용과 단호함을 적절히 섞어서 파도 네. 타듯이 맞아. 서핑하듯이. 네.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사실은. 이게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 연기하듯이 네.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약간 내 감정 죽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정을 죽이라는 표현도 되게 맞는 표현이지만 끓어오르는 이거. 그렇죠. 조금 분노를- 더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감정을 죽일 필요를 없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감정 조절의 가장 핵심은 상대방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동이 예를 들어서 저거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네? 그러면 자꾸 휘말려요. 그리고 더 화를 내게 되고 저거 무섭게 안 했더니 저러는 거야? 어른은 우습게 봐? 라고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고 저 행동이 저 아이가 진짜 자기 조절이 안 될 수 있겠구나. 저 행동의 의미는 좀 불안할 때 오히려 말을 저렇게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해석을 자꾸 해나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면 그러네. 정말 덜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되게 의미 있다.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 감정을 죽이는 건 이제 자신을 속이는 건데 그건 정말 그렇죠. 힘들잖아요. 차라리, 한계가 있죠. 예, 진심으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시면 맞아요. 됩니다. 네. 아. 왜 저러는지 저 네. 행동의 메커니즘이 뭔지 이해하면 사실 아이들이 무섭지 않아요. 저 아이가 하는 행동이 왜 그런지만 이해하고 나면 사랑스러워요. 알면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을 속이는 건 오래 못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뭐 연기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거. 맞아요. 이건 연기자만 가능한 거. 맞아요. 그렇죠? 좋은 말씀. 아들 둔 어머니들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한 10분 계시면 한 8명 이상은 대부분 고민이 아이들 게임하는 거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주로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고 또 어떤 조언을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게임을 미워하시죠. 게임을 아주 싫어하세요. 네, 부모님들만 싫어하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젊은 층에 이제 여자친구분들도 게임하는 남자를 피하자. 성인 여성들도. 네, 성인 여성분들도 게임하는 남성을 피하자. 게임하는 남자, 뭐 낚시하는 남자, 뭐 이렇게 몇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게임 자체를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일단 게임에 대한 감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계속 같은 맥락이네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면 우리 엄마 좋고 사랑해. 근데 게임 얘기만 나오면 너무 예민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저는 어머니께 먼저 게임에 대한 감정부터 회복하시라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 선생님, 저는 게임을 떠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어 제깍제깍 나오는데 게임하다가 안 나오면 너무 화가 나요. 그럼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드려야죠. 어머니 한번 해볼게요. 민준아, 밥 먹어라. 했는데 민준이가 엄마, 나 이것만 깨고 나갈게.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화가 나죠. 어머니 똑같이 해볼게요.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이거 한 문제만 불고 나갈게. 기분 같으세요? 그러면 그런 애가 있어요? 다르죠.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콘 같이 전설 속에 나오는 전설. 신화 같은 존재가 네. 있죠. 어머님은 밥을 들고 가서 먹여주겠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아이들이 느끼는 엄마의 온도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게임 문제만 나오면 너무 예민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문제를 다룰 때 뭐 게임을 한번 시켜줄 때도 너 오늘 말 잘 들어서 엄마 한번 시켜주는 거야? 엄포를 넣고. 근데 그럴수록 더 이게 귀한 것 같고 그럴수록 더 재밌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게임에 대한 감정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감정을 회복할 때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머님이 게임을 왜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좀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번 해드려요. 그게 뭘까? 우리가 왜 게임이 두려운 걸까? 어머니 게임이 무서운 것 같아요. 중독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들 대부분 중독이 무섭죠.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게임 문제가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중독자처럼 행동을 해요. 게임을 하는 한 판만 해도 게임을 하는 뒷모습은 이 모습 자체가 중독자 같아요. 비주얼이. 3살이 뽀로로를 찾을 때도 뽀로로 뽀로로 하면 저거 중독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머니 막 뇌에 비상벨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약간 중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거 이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독에 대한 실험 같은 거, 심리 실험 같은 거 좀 연구진을 보면 옛날에 이제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실험이 있어요. 이제 그 코카인 중독, 마약 중독 실험이었는데요. 이제 되게 재미난 실험이었어요. 뭐냐면 쥐 한 마리를 네모난 상자에 넣어두고 그리고 마약을 주고 그 다음에 쥐가 마약이 든 물하고 일반 물을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쥐는 무슨 선택을 하는가? 그럼 보면은 죽을 때까지 마약이 드는 물을 먹고 죽는다라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토대로 이제 마약이나 중독을 일으키는 건 아주 무서운 거야라고 이렇게 퍼져나갔죠. 마약은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근데 브루스 알렉산더 심리학자는 이 실험이 뭔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쥐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도 독방에 가둬놓고 물하고 마약 주면 나도 마약 먹을 것 같아. 외롭지 않아.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 환경을 바꿔봤어요. 이 네모난 상자가 아니고 아주 큰 쥐공원을 만들어주고 친구와 가족, 연인 쥐를 넣어주고 그리고 체다 치즈를 슬라이스 쳐갖고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약물하고 일반물하고 먹였더니 일반물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 알렉산더가 이제 했던 이론 중에 핵심은 그런 얘기를 했죠. 중독의 물질이 무섭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서움은 중독으로 인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현실의 어둠의 크기다.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암울하냐와 중독의 이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실제로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만나죠. 그 아이들이 만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중독이 먼저 시작되고 대립이 된 게 아니고, 엄마와 대립이 되고 나서 중독이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인과관계가 중독되어서 어머님들 그렇게 생각해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내가 게임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 조화를 잘 보면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중독이 되지 않았을 때 중독이 될까봐 지나치게 화를 내는 엄마가 중간에 반드시 있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엄마랑 대립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대립해야 비로소 중독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아이를 끄집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게임하는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죠? 어떻게 하면 더 이걸 통제해야 되죠?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방법은 상당히 효과가 낮아요. 근데 더 효과가 있는 방식은 게임하지 않고도 저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죠? 게임하지 않는 시간의 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걔가 좋아하는 주제의 게임을 같이 분석하고 대화를 나누고 게임에 있던 걸 그려보는 것 같아요. 게임에 나오는 무기를 그리고 만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온라인에서 즐거웠던 그것들을 오프라인으로 쏟아내고 누구와 유대하는 그 감정을 먼저 느끼게 해줘요. 이거를 충분히 해주고 유대를 충분히 하고 너 게임 아니고도 밖에서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통제를 시작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희망을 갖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프라인이 없어요. 내가 온라인에선 괜찮은데 오프라인에서 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내가 오프라인으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럼 너 인생을 너는 어떤 자존감도 느끼지 마라는 얘기처럼 공격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엄마는 게임이 싫지만 아이는 게임으로밖에 나의 자존감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면 가르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모님이 그 부분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네요. 네.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도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네. 예, 친구 관계도 좋고 부모님한테도 예의 바른데 유독 이 친구가 잘하다가 게임만 한번 하면 아이가 막 빠져들어서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드리냐면 제가 지금 사실 그 이제 사회적인 통념으로 과몰입과 중독을 별반 다름없게 봅니다. 근데 저는 과몰입과 중독을 다르게 봅니다. 그건 과몰입이에요. 과몰입. 네. 누구나 한 가지를 빠져서 열심히 하는 경험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몰입이 반복되다 보면 중독으로 변할 것 같은 마음에 부모님은 그 두려움에 시간을 좀 이렇게 통제를 과하게 하려고 하는 과하게 거죠. 하죠. 네. 그러면 대립이 시작이 되고 과몰입이 중독이 될 때는 네. 그 대립이 있고 관계가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과몰입하는 친구들 막 열심히 해요. 끝나고 나면 또 언제 했냐는 듯이 또 생활을 살아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해요. 가끔 어머님도 와갖고 얘가 게임에 너무 몰입해 있는데 또 공부는 잘해서 할 말은 없고 할 일은 다 하고 게임을 해요. 근데 왜 뭐라고 하시지?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는 그냥 게임이 미운 거죠. 이거는 그냥 게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취미생활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좀 어떤 드리죠. 적절한 시간을 뭐 이렇게 좀 기준을 둘 만한 게 없을까요? 적절한 시간. 없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순간부터 그 시간에 초과되는 아이들은 이제 사실 이게 평균의 함정이 있죠. 평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평균이 아니라 마지노선이 되죠. 우리 아이는 평균보다 더 많이 하네. 그럼 어머님들이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게임이라는 게 사실 보면 지금은 누구나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만 게임하지 않고요. 어른들도 하고.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카페를 갔는데요. 어떤 용감한 아버님이, 백발의 아버님이 어머님을 앞에 커피를 시켜두고 자신은 노트북을 켜서 저는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어머니 앞에 두고 딱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요즘도 스타크래프트를. 아버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유저분이시죠. 네. 그걸 보고 굉장히 용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옛날에는 크면 게임을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시대는 지났죠. 어른이 돼도 합니다. 아버님들도 이제 나중에 할아버님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면 다 게임을 하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게임은 그냥 지금 잠깐 틀어막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내가 함께 하면서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게임 문제를 봤을 때 좀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다.
이때만 잘 틀어막자. 그러면 지나갈 거야. 지나가지 않아요. 이 문제는 끝까지 20살이 되어서도 30살이 되어서도 근데 그때 게임에 빠지면 그때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가르쳐야 되는 영역은 틀어막지 마시고 내가 내 생활에 조율을 하는 방법, 게임을 하면서도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지. 그냥 틀어막고 지나가면 그냥 이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한번 제안해 봐 주시겠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왔을 때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되게 궁금해하세요. 응? 되게 궁금해하세요, 어머님. 응. 저 마음은 뭔가. 아, 왜? 아.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민준아, 너 엄마랑 한 약속을 왜 이렇게 안 지켜? 그 아들이 엄마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지킬게. 다음부터 지키는 건 당연하고. 근데 네 마음이 뭐냐고.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다음부터는 진짜 게임 조절할게. 그건 알겠고 네 마음이 뭔데? 그러니까 네 마음이 궁금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걔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충동적인 거예요. 조절하는 경험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 조절의 경험 여정을 쌓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게 조절이 엄마가 말하고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게 쌓여가요. 그럼 아이들이 그게 루틴이 되어버려요. 엄마가 약속을 하고 너 오늘 1시간 만에 그리고 어떤 관리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내가 1시간을 넘게 했어요. 2시간 했어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요.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루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끔씩 아이한테 청소하는 개념을 가르치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어머님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너 엄마 설거지 끝날 때 청소 다 해놔 하고 자리를 뜨면 대부분 안 돼 있어요. 뭘 해줘야 되냐면 처음에는 엄마의 지시를 이뤄갈 수 있게끔 경험 관리를 좀 해줘야 돼. 너가 어떻게든 엄마와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경험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예고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정확한 예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양가 감정이 있어요. 게임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저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시면서도 또 지가 저거 말고 스트레스 풀 게 없으니까 하겠지. 해두면은 적당히 하겠지. 지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러면 아들이 오면 게임하러 들어갈 때 아들 살짝 눈치 보면서 게임하러 들어가지고 엄마가 오늘은 그냥 두자. 지가 알아서 끄겠지. 아들을 믿어보자. 아들 믿으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보자. 그래서 근데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고 안 하네? 그러면 조금 더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사실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나는 얘가 적당히 할 거라고 하고서 믿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죠? 갑자기 화가 나요.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TV를 한 2-3편 보시다가 그냥 기다리면 괴롭잖아요. 막 TV를 보세요. 나도 딴 거 해야지. 자꾸 저기에 몰입하지 말아야지. TV를 막 봐요. TV가 딱 끝났어요. 3편 봤어요. 3시간 지났네. 사람이라면 껐겠지. 우리 아들 믿어야지. 믿어 나는. 문 열었을 때 정말 걔가 아직도 할까? 문을 열면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 막 배신감. 네가 엄마가 널 믿어줘 봐야 너는 이렇게 엄마를 배신하고 막 이렇게 되면 뭐야 갑자기 TV보다 왜 저래? 이런 상황의 반복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들은 점점 불만은 쌓여가고 그러면 눈치 보면서 하게 돼요. 해도 기분 안 좋고.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머님들께 좀 코칭 드려요. 어머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오늘은 민준아 약속한 대로 1시간 해야 돼.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할 때도 아이랑 상의해서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시간 해야 돼. 그랬으면 좀 정확한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민준아 게임을 할까? 재미있게 엄마가 좀 간식 줄까? 간식도 좋아하면서. 근데 오늘 시간 지금 4시니까 5시까지 할 수 있네? 엄마가 10분 전에 알림해 줄게. 열심히 해. 더 재밌게 하고 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아직 아이가 조절이 안 된다 싶으면 처음이다 그러면 10분 전에 오세요. 와서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오 나이스 또 죽였어. 오 너무 좋아 우리 아들. 오 너무 잘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아이들의 게임의 동기를 좀 꺾고 싶다. 그럼 어머님이 아들보다 잘하면 돼요. 아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서 막 이렇게 코칭하는 거야. 근데 잠깐 멈춰봐. 너 왜 그런 식으로 게임해? 너 지금 미사일 쏠 때야? 지금은 조절해. 방어야. 아우 답답하네. 비켜봐. 엄마가 해볼게. 엄마 더 잘하죠? 그럼 갑자기 게임하기 싫다는 생각이 절로 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어디 갔어요? 다 공부하는 데 쏟고 계시죠. 공부 가르치겠다는 방식처럼 똑같이 게임을 가르치면 게임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 경험 관리를 해준 다음에 10분이 지났을 때 민준아 이거 끝나고 바로 게임 꺼야 돼. 그렇지 너무 잘했어. 와 우리 민준 너무 잘했어. 끝났지.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했고 엑시트 바로 눌러서 오케이 너무 잘했어. 이거야. 어때? 1시간 딱 하고 끝내는 이 기분. 너는 너무 잘한 거야. 이대로 너 할 일 하고 저녁에 또 한 번 한다. 오케이? 하는 느낌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대여섯 번 처음에 좀 어렵죠. 하지만 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되고 나면 이 루틴이 무섭습니다. 그 루틴을 잘 만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간다. 방치하면 안 되는군요. 방치하면. 네. 게임할 때 옆에 같이 계시는 건 어때요? 좋죠. 옆에서 바느질을 하신다든가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떡을 써시든가. 자, 게임 말고 그럼 보통 때 이렇게 좀 집중 못하는 친구들, 네. 그 친구들 좀 집중력 향상시킬 수 있는 뭐 팁 없습니까? 이제 또 에듀소스니까. 네네. 그렇죠? 네. 공부도 좀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에듀소스를 또 많이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이 봐야 되는데 종종 어머님들이 볼 때 제가 이제 예상되는 게 있어요. 너 에듀소스 좀 봐. 너 이거 보고 좀 깨달아. 공부를 분석하고 해야지 그냥 하니?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될 때 내가 아는 걸 전달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방어 기제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가르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도를 잘 감추고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가르칠 때 너가 틀렸어 라는 게 되는 순간부터 방어 기제가 확 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침의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제가 아주 쉽게 좀 공유를 드리자면, 자, 실제로 남자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영역이 부족합니다. 통계로 나와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 우리나라가 기초학력 미달자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죠. 근데 대부분 남자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또 만나지 않습니까? 걔네들 만나보면 좀 똑똑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보다 어떤 경우가 많냐, 자발적 기초학력 미달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발적 기초학력 미달자. 네, 스스로. 네, 스스로. 그러니까 걔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야 돼요? 그 어머니 보세요. 학생이 공부하는 건 학생의 본분이야. 이게 가장 설득력이 없어요. 그때 애들은 보통 학교 가면 본분을 다 한 거지. 내가 뭐 공부까지 해야 되나? 요즘에 공부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야. 왜 유튜버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야 하는 특성이, 이 아이가 내 생각만큼은 나를 공감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를 훈육을 할 때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야, 엄마가 이렇게, 네가 사랑하는 엄마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너 꼭 해야겠어? 이 생각과 엄마가 이렇게 원하는데 엄마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이 두 가지 생각은 안 먹혀요. 대부분 공감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은 엄마가 원하니까 하는 것보다 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 아이가 공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채찍과 당근이죠. 너 이거 하면 뭐 사줄게. 너 이거 하면 너 엄마한테 안 하면 진짜 혼나 이제는.
핸드폰 다 끊어버릴 거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본질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요. 당장은 움직일 수 있죠. 만약에 핸드폰 사주는 걸로 아이를 움직였다. 당장은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아이는 과제에 제대로 집중이 되질 않아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앉아서 보통 무슨 생각해요? 핸드폰을 사면 갤럭시를 살까? 아이폰을 살까? 이 생각을 하지 온전히 과제에 본질적인 그 과제 본질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걸 왜 해야 될까? 그 정도로 복잡한 과제를 할 때는 너무 강한 자극으로 외부 자극, 외부 동기로 이끌 때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배우고 싶지 않은 아이는 없어요. 다만 장르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강의장에 찾아와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데 똑같은 유형을 숫자만 바꿔서 내는데 안 배웠다고 우겨요. 이거 왜 그런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아이는 뭐 좋아해요? 어른들이 하는 총싸움 게임을 해요. 초등학생이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아이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일 수 있습니다. 자, 민준아 선생님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AK-47 소총을 주웠어. 근데 여기는 탄창이 두 탄창이 있는 거야. 탄창 한 발에는 총알이 30발씩 들어가 있다. 이 두 탄창이 있을 때 적을 만나면 총 몇 발 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눈이 반짝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한글을 안 배우는 남자애를 가르칠 때, 자, 민준아, 앉아봐. 너 초등학교 가니까 한글 써야 돼. 한글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배울 수는 있죠. 근데 뭘 잃어버려요? 공부 정서. 배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가르쳐야 될 원초의 과제에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찾아봐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뭐 6세, 7세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공룡, 아니면 뭐 자동차, 이런 걸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 야구, 나비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티라노사우루스를 가르치는 게 효과가 좋아요. 너가 좋아하는 공룡을 같이 그려보고 얘 이름은 티렉스야. 티렉스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을 쓸 수 있게끔 가르치면 뭐가 해결되냐면 왜가 해결이 돼요. 내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겠다.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삼촌한테 카톡을 보내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목적과 Y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아이 입장에서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배우는 것을 싫어할 거라고 믿고 가르치면 자꾸 헛다리 짚게 돼요. 막 가르칠 때 엄마도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싫어. 야, 이거 빨리 하고 쉬자, 민준아. 10분이면 끝나 있고 1시간 하고 있다. 빨리 하자. 이 얘기를 반복한다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걸 너 입장에서 이걸 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연결을 잘 시켜줘야 돼. 그래서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뭘 잘하냐면 청중을 보고 청중이 관심 있는 주제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컨텐츠를 다리를 잘라요. 야,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뭐 어떤 기법이 있다. 그게 막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기술 1, 테크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 겪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실제로 해결됩니다. 라는 거 알려주고 근데 이런 거를 논문으로 이렇게 테크닉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배우기 쉬워져요.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 성인이 돼서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동기에 이끌려고 할 때는 지독하게 재미없는 게 또 공부다. 근데 사실 방법을 알고 왜 해야 되는지 알면 또 사실 재밌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작년까지 시험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좀 힘드셨죠? 많이 네. 힘들었죠. 네. 아니, 근데 참 그 말씀 좋네요. 예, 네. 아이가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된다. 그러니까 특히 첫 공부가 그래요. 내가 배움에 대한 정서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공부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다라는 루틴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혹은 그 전에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하네요. 자, 구독자 질문이 있죠? 네. 읽어드릴게요. 초등 아들만 둘인 엄마입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큰애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심한 욕을 하며 놀더라고요. 친구가 하니까 우리 아이도 웃으면서 받아치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아들은 다 그렇다는데 걱정이 멈추질 않네요. 집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그냥 두면 집에서도 욕하고 그러면 둘째도 배울까봐 그것도 걱정되고요. 욕 잘하는 친구와 멀어지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네. 과연 욕 잘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지금 어떻게 단정 지으시는지가 지금 욕 잘하는 어머님이. 네, 욕 잘하는 게 혹시 친구인지 아니면 상대방 어머님은 내 똑같이 아이로부터 시작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실제로 저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욕을 잘 하는지 모르시고 계세요. 네. 지금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네. 평상시엔 안 합니다만 네. 이게 남자 친구들끼리 모이면 좀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아주 이상하게 느낌이 약간 그 예비군복 입을 때 자세가 예. 흐트러지듯이 그럼요. 교육자 모두는 좀 내려놓고 들어가게 되죠. 딱 네. 들어가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 좀 어색하지만 몇 번 주고받고 몇 번 이제 장난치다 보면 옛날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욕이라는 거, 비속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들만의 암호 같은 언어 체계다라고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욕하는 이유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암호화된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어예요. 자기들끼리의 도깨비 나라 말인 거예요. 그 말을 써야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갔다. 너는 온전히 이제 우리 세계의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너는 어른과 차별화가 되어야 해.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세요. 우리가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 해보셨죠? 옛날에 카톡이 유행하다가 처음 SNS가 카카오 스토리 나왔어요. 전 국민이 다 같이 카카오 스토리 썼어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스토리에서 많이들 또 벗어나셨는데 근데 어머님들 카카오 스토리를 벗어나고 인스타로 가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의 진입. 내가 자꾸 제주도 갔다 와서 뭐 이런 거 올리면 친구들이 봐야 되는데 하고 시어머니 재밌었니? 이렇게 댓글에 다시면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해서 이거 떠나야겠다. 웬만하면 영어가 좀 더 가득한 진입하기 어려운 있어요. 이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모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근데 이 현상은 초등학생 아이들 같죠. 우린 카톡 쓰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팸에 쓰고 싶어요. 반대로 그들은 뭐예요? 뭐든 상관없다. 우리끼리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 욕하는 아이와 놀지 마. 너 욕하는 걔랑 헤어져. 그거는 모든 아이들과 단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 여정이 되게 중요한데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던지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중자가 되게 돼요. 엄마 앞에서의 모습과 친구들 앞에서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그냥 둬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욕과 비속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때와 장소를 가르치는 개념으로 철저하게 훈육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로 뭐 서경석님이나 아니면 저나 친구들 앞에서 비속어나 은어를 쓴다고 해서 인성이 잘못됐다 보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추억을 나누는 거라고 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어른이 목격을 했다?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민준아, 절대 어른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이런 얘기를 상대가 싫어할 때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 절대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엄마 귀에나 부모님 귀에, 어른 귀에 절대 들리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나는 형식으로 가르치셔야 그게 유의미한 훈육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구분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또 두 번째 양상이 있죠. 이 욕이 루틴화되어서, 그러니까 잘못된 미성숙한 표현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면 욕을 해야 돼요. 불편하면 욕을 해야 돼요. 긴장되면 욕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유형도 소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습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에게 뭘 안 하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정의를 해요. 그것보다는 그걸 대신할 것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욕을 하지 않고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단순히 욕을 하지 말라고 틀어막는 것은 더 그 아이들에게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 저는 그 때와 장소를 가리게 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진짜 그 대신할 수 있는 거. 네. 오징어를 씹으라든가. 네. 왜요? 아이 정말 기분 나빠. 그럴 때마다 씹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감정을 처음에는 구분을 잘 못해요. 불안해도 짜증을 내요. 막 불안하고 막, 아 싫어 이렇게 짜증을 내. 민준아, 불안해? 이걸 불안이라고 해. 좀 긴장되지? 이건 긴장이야. 감정에 이름 붙이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훈련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색깔로 가르쳐요. 이거는 검은색 감정이야. 요거는 약간 초록색 감정이야. 이렇게 색깔로 알려주면 조금 더 인지를 잘해요. 이렇게 해서 감정을 인지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최민준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 많은 아들맘들께 용기와 힘을 주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아들맘님 힘내시고요. 최민준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